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 의회 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금자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님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금자 의원과 일자리 창출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 9분이 찬성한 의안 번호 183호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 중장기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중장년의 일자리와 노후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거제시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하고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삶을 향상 및 중장년의 복리 정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4조에서는 지원계획, 안 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7조에는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계불명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 검토보고, 비용 추계, 성별 역량 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거제시 중장년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는 이 조례는 중장년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은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은 제1항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 연도별 세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은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제2호 중장년의 직업개발 능력 및 교육 양성사업 제3호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과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업 제4호 중장년 취업 및 관련 홍보사업 제5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일자리 지원은 시장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등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은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자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어안번호 제183호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중장년의 사회 참여와 고용 촉진을 위한 주민의 복지 정진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고용 촉진과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거제시에는 일자리 관련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두 개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고 근본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일자리와 관련된 세 개의 조례가 시행되어 관련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저희 지금 2023년 6월 기준 거제시 중장년 4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는 10만 6,214명으로 거제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들은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와 자녀 교육 등 소득 확보가 절실한 세대로서 취업 욕구는 높지만 고용 여건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우리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재도약과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이 몇 세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65세지. 그럼 저희들이 보는 게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저희들이 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일자리가 지금 뭐 국내 사람들은 조선소는 지금 뭐 안 가고 외국인들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원 조례가 다른 거하고 또 중복이 되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청년에 관한 것이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그 안에 똑부러지게 지금 중장년에 예. 대해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장년 같이 세개 저도 합쳐도 예, 무리는 없습니다. 예. 작년들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런 분들 자리가 사실은 좀 없다 보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조례는 뭐 지원하는 조례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일자리 관련 조례가 3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보니까 각 어떤 계층이라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 중장년, 신중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고 예, 예.
그럼 아까 양태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뭐 그럼 여성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창출 지원 조례 안에.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중장년은 그치. 포함이 안 돼 있냐 이렇게 할 수 여성들도 중장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요. 있는. 네네. 그또 그러니까 이거 특정성을 아우르는 게 아니라 예, 일단 남성 여성을 또 중장년이라고 굳이 해서. 분류할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조례로 예, 예.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서에서는 유사 중복 조례로 구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일자리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중복 조례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에 보면은 조례 자체가 세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부 지연적으로 뭐 따로 떼어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부서의 업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어쨌든 별 무리 일자리 없습니다. 관련해서 3개가 있는데 예, 예. 무리가 없다. 예, 무리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옥지덕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그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그제 국영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그제 국영 관광 활성화 사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그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내용은 9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시의를 거제시의 개정하고 제2조 1호의 시를 거제시로 개정하며 제13조 5항에 보조금, 지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4호를 신설하여 거제 국영 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침 자료 96페이지 비용 투계서와 97페이지 성별 역량 평가 결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어안번호 제201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 국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에 거제 국영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거제 국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제 구경 관광 활성화 사업을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대상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신 동안 제가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제 구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맞죠? 크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 공고지에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올해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고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만든다 보면 일정 부분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사유지의 구경이 외도 보타니아도 구경 사유지고 바람의 언덕도 사유지입니다. 지금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당면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 우리 관광과 함께 농업 관광가에 지금 맞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일단 비용 추계서에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비용 추계서에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아마 좀 1억 넘게 든다던데. 아닙니다. 그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고 예. 네네. 지금 올해는 그 알뿌리 심어주는 부분하고 일부의 알뿌리를 좀 구입하는 부분 정도로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비용 추계서가 5년 이내에 1억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이내에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까? 일단 올해 아마 부분을 가지고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올해 부분의 비용은 1억 미만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전에 또 한 말씀 또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동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게 이 시차를 좀 둬야 되는데 이 앞전에 비슷한 예가 있어가지고 의사 일정을 바꿔서까지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게 아마 이제 올해 어떤 임시회 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해놓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하고 조례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이 계획적인 조례나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리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추경할 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계획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매우 적극적으로 뭔가가 올라와가지고 조례도 변경하고 예산도 잡고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관광과에서 우리 올렸던 예산 부분이 이제 자기들도 우리 올해 그 수순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황에 그 예산을 올렸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에 가는 조례를 빨리 좀 개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취지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의도를 예.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예. 어찌됐든 간에 의회들 행정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용 추계서에 미천부 사유가 아까 위원장님이 5년 1억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연평균 1억으로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평균 1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위원장님이 계획적인 부분이 물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좀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관광가에서 갈 수 있는 예산이 좀 있고 그 예산을 막상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좀 필요하다. 그 근거를 이제 이 조례를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묻는 이유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이전에 그렇게 거죠.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수소나 이제 밭은 어떻게 했던 거죠? 개인이 계속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하는데 이제 그 개인이 그러면 그거를 안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은 급하게 내년도에 또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 수선화를 볼수 있게 하기 올해 위한 수선화가 그렇게 기아가 활짝 피어서 보지 못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아마 그 강명식 어르신께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좀 계셨고 그동안에 우리 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또 나름대로 또 뭐 조금 커 있는 알뿌리 이 수선화 뿌리를 조금 또 외부에 판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풍도 있었고 그래서 그 꽃이 올해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결국에는 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정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뭐 바람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애도도 마찬가지고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규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 죄송합니다.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반갑습니다. 101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 시설 변경에 따른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 범위 현행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정대를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 확대 및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 대상 명확화, 공연장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연장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 등을 현행하는 게 안 5조 및 6조, 회관의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부대 설비 범위 현행화 안 7조, 관람료 감면 대상의 신설 안 제14조의 2,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 대상 명확화가 안 제20조, 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 정비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2호정 호텔을 문화시설로, 부대시설 대중연회장 및 부속시설을 부속시설로 하고 제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관동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로 하며 제7조 제1항 2호정 음향시설 영사기를 음향시설로 한다. 또한 제14조 제2항 중 시의를 거제시의로 하고 제14조의 2 제1항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단을 용어순화 차원에서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조부터 13호까지를 제11호부터 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제10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 1항 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로 신설한다. 또한 제2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20조 제3항을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 문화 나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초대권 문화 나눔을 문화 나눔 초대권으로 한다. 또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05페이지 별표의 개정 내용으로 사용료에 있어서 기본시설 사용료에 저희가 구분을 순수예술,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공연장 대관 장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순수예술,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행사 등의 각 장르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나의 공연 셋업으로 되어 있는 걸 용어순화 차원에서 리허설 준비로 개정을 하고 라항의 철야 작업은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 대관료의 150%, 0시부터 02시까지는 야간 대관료의 175%로 하며 나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개정을 하는데 당초에는 24시부터 2시간 경과시마다 25%를 정해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작업자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02시까지만 대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대관료 감매 및 할증 시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철야 작업 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로 한다라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부대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무대시설에 당초 덤마루에 대여 설치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덤마루에는 대여로만 하고 합창단의 설치를 작품당 8만 원으로 추가를 하였으며 무대 음향 부분에서 무선 마이크 한 대에 10,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000원으로 그리고 무대 조명에서 무빙 라이트를 한 대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만 원으로 그리고 대극장, 소극장 그 사용료가 기본 2시간 금액에 한 시간마다 초과될 때 있던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초과 시간은 30분당 부과하는 걸로 내용을 변경하며 추가로 티켓 발권을 장당 100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광영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이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임대사업 종료에 따른 별관용 시설 범위를 현행화하고 관람료 관련 대상 확대와 문화 나눔 초대권 발행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의 호텔 임대사업 종료로 거제문화지역으로 용도 변경 계획에 따라 별관동의 시설 기준을 현행화하였고 관람료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활급여 수급자를 추가하고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규정의 개선 등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구의 수정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14조 제2항 중 띄어쓰기, 제14조 2 단서 심표, 제14조 2 제2호의 법률령 띄어쓰기, 제14조 2 제9호 및 제14조 2 제10호의 법률령 띄어쓰기, 제20조 제3항 중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각각 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사용료 관련돼 가지고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뒷페이지에 106페이지에 냉난방이 들어가는데 이 냉난방은 별도로 받게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관 사용료 외에 플러스 냉난방비 이렇게 예, 따로 맞습니다. 들어갑니까? 예.
이게 지금 앞에는 1시간으로 이렇게 되는데 2시간이 보통 작품당 2시간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기본 2시간으로 2시간으로 하고 이제 추가를 1시간 추가될 때마다 15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이제 30분 단위로 7만 5천 원으로. 그 다른 데도 이렇게 그 대관료의 냉난방비를 따로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따로 작은 이거는 데는- 부대 시설이고 예. 대가는 기본 시설이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문위원 그 수정 의견 관련해서 제14조 사용료 감면 부분입니다.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우리가 규칙이 그 시행 규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행 규칙의 5조에 보면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2항 제2호 다에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선주사 외국인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주사 외국인 학교에 가니 그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갈 때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네. 혹시 그 항목과 관련해서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 규칙에 나와 있는 감면으로는 전액 감면과 일부 감면이 있는데 네. 시가 주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 행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 비용이 다 예, 예, 질문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존 관례에 어떻게 요구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정봉출 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네. 거제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부장 정목철입니다.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제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부장 정봉철입니다. 현재 일부 감면에 대해서 그 밖에 비영리 단체의 공인전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초대권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국인 선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뭐 적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 선주사 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뭐 여유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초대권 발부는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취약한 계층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현재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부대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발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올해 이제 예산에 잡힌 부분이 이제 선주사 관련해서 외국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우리 그 20조 입장권 관리 관련해서 3호항을 이렇게 보면 제14조의 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2에 따른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복지증대 뭐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 부분 문구가 들어가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 규칙하고가 매칭이 될 것 같거든요. 시행 규칙 내에는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 부분을 빼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문화 소외 계층 외에는 이 초대권 문화 나눔을 할 수 없다는 역설이 되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규정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초대권은 어쨌든 문체부 어떤 관련 법 시행령에 문화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 규칙도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 계층 원래 초안입니다. 원래 아닙니다.
문화소외계층 이렇게 다각도로 써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문화소외계층 안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우리 문화나눔 초대권 자체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소외계층 외에는 안 하겠다는 의미가 역설로 여기 들어가 있는 조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행규칙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그거 신규칙에 있는 거는 사용료의 감면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어떤 문화난 공연에 대한, 초대권만 문화난 얘기하는 초대권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초대권을 우리가 뭐 행사에 어떤 누군가를 초대할 때 문화 그 소외 계층 외에는 예. 초대권을 줄 수 없고, 예. 그러면 이제 그 기록지에 그 나간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 소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름을 적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예, 보면 별도 되겠습니까? 수불부를 해서 문화난 초대권 대상은. 근데 이제 우리 신규칙에 있는 거는 사용료 감면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거랑 저희가 이제 문화 어떤 초대권. 예, 예. 그거랑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관광진흥조례에도 그 공이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래서 인정하는 지금 거. 공직선거법상 112조에 보면 지금 이게 어쨌든 이게 법률에 의해서 지금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감면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면 이게 이제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혹 남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서 이게 맞게끔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앞전에 한 관광진흥조례 구경과 관련된 것도 이게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관광진흥조례를 빼고 이 조례만 조금 전에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그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그렇게 겁니다. 하기에는 이게 범위가 예.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서 기부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규정을 좀 더 좀 명확하게 법령에 정해진 의해서 한 범위에서. 거는 직무상 행위라서 아예 네. 기부행위가 되지 예, 않는데 예. 조례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이상입니다. 예, 김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이번 조례 개정은 이제 거제문화회관 별관동 시설이 이제 호텔 사업이 종료되고 거제문화 뭐 이음으로 이렇게 문화지역, 이제 네.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현행화에 새로 고친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 이제 시설이 예. 호텔에서 이제 문화시설로 네. 개정되고 임대 관리에 있어서의 별관동 호텔 체육 호텔이 이제 문화시설 실제로는 이제 거제 문화지역이 되겠죠. 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임대 관리라고 되어져 있어서 향후에 호텔이 종료되어지고 거제 문화지역이 이제 이렇게 그게 들어서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임대가 되어지는 건가요?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처럼 일부 공간은 사용료를 받고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시설을 늘어난 거지 실제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관리는 임대 방식은 아니겠네요.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별관동이 명칭이 문화지음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네네. 그 명칭 어떻게 누가 정했습니까?
이 명칭은 저희 이제 부서에서 이제 문화예술인들하고 처음에 이제 다른 그제 문화예술지원센터라고 했다가 이름 자체가 이제 도에서 저희가 사업을 건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센터라는 이름은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좀 특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좀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저희 나름 이제 예술인들하고 인원을 통해서 문화지원으로 저희가 정한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제 들어오는 그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단체하고 또 예술회관에서 직접 좀 사용해야 되는 것들, 그 네. 도면 같은 건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도면 나와갖고 한번 드렸는데 의원님 안 드렸습니까? 아직 내일 못 받아간 것 같고. 지금 확정된 도면은 아니고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최종 이제 설계 아니 최종 설계 놓으면 예, 네, 한번 드리도록 보여주시고요.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네.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없는가 봐. 이거는 100.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과장님이 네. 설명으로 들어도 되는 건데 네. 인구 증가의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위법이 아직 다자녀라고 할 때 두 자녀로 상위법이 안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세 자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32페이지. 아, 그거는 인구 증가 지원 네. 조례가 바뀌면 저희들도 그 적용을 그 내년 이자년까지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네. 위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그 아직 안 부분은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럼 안 저희가 바뀌었으면 혜택이 안 되는 거고 예, 예. 바뀌었으면 혜택이 예, 되는 예, 거고 예, 하니까 이게 예. 또 명확하게 알아서 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그 무선 마이크가 그죠? 1회 이제 한 대 그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가요? 한번 요 올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요게 오래전부터 10,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네. 좀 물가 상승에 의해서 건전지 값이 많이 올랐고 돈에 다른 이제 문화회관에서도 대부분 15,000원 내지 20,000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을 하고 물가 상승률도 변경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신 그리고- 무빙 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낮췄거든요. 예, 많이 예. 낮췄네, 예. 그죠. 그리고 밑에 냉난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본 1시간, 이거 나누면 똑같아요. 기본 1시간을 15만 원 하다가 기본 2시간 30만 원으로 올린 거잖아요. 네. 소극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쨌든가 공연을 네. 1시간 안에 끝내도 기본으로 내야 되는 거죠. 기본을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대신에도 2시간을 넘었을 때는 차이가 나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네. 유치원 이런 데 특히 이제 뭐 가을 지나서 이 소극장에서 발표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린이집 이런 경우는 굳이 2시간까지 안 가요. 1시간 안으로도 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료가 많이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딱 대부분 공연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하는 건 없겠네. 공연만 1시간 치면 네네. 애들 들어오고 앉히고 이런 시간까지면 대부분 기본 2시간은 이게 임대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초과해도 1시간을 추가로 요금을 더 내야 되는 15만 원을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10분 이렇게 돼도 그게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점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1시간 초과 비용을 15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30분 단위로 잘라서 예를 들어 2시간 뭐 한 20분 사용했다 이러면 2시간 30분으로 7만 5천 원만 더 낼 수 있게 이렇게 예. 조금 병행하는 그러면 상황이 과장님 되겠습니다.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예. 봤을 때 이게 예.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예, 아무래도 사용자한테 조금 더 부담을 덜 예. 이제 가게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티켓 발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에는 이거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티켓 발권 한 해에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발매가 되고 있습니까? 거의 이렇게 뒷게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네. 큰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매를 하기 때문에 네, 없는데 소규모 공연을 할 때 간혹 이게 필요한데 네. 그동안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뭐 인쇄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뭐 한두 사람이 1년에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발권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거래되기 많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난방 이게 뭐 혹시나 뭐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렇게 기본을 정했으면 바람직한데 뭐 혹시 우리 것도 뭐 예술회관의 네.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본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거 아닌가. 아, 언니, 그런 기본 생각에서 시간도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기본 네. 시간도 그 전에도 2시간이 기본입니다. 아니 1시간 이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1시간에 뒤에. 15만 원 금액이고 기본은 네. 2시간이 맞았습니다. 앞에 보면 대극장 기본 2시간, 소극장 기본 2시간으로 우리 뒤에 되어 보니까 있고, 1시간 예. 시간당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예, 요거는 추가 요금을 표현해. 그렇게 표현이 이게 잠깐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한다고. 네. 예. 네, 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이게 저 대관을 하게 되면은 안에 그 음량 뭐 아까 마이크 이런 거 다 무료입니까? 똑같이? 여기 부대 시설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거는 다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그러니까 여기 없는 우리 뭐 시에서 주최 주관 하든 뭘 해가지고 하면 다 무료라 그랬잖아요. 대관이. 그거는 이제 시가 주최 주관 항상 그러니까 대관은 무료인데 네. 안에 사용하는 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돈을 내야 됩니까? 아니요, 사용료가 감면되면은 이런 부분들 다 무료입니까? 시가 하는 행사는 그러면 지금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음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가가 뭐 500명 그 이상의 전문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음량 그 전문가, 그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지금 그분이 어떤 헬퍼 역할,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대 음량을 갖고 들어가는 팀들이 많아요. 무대 음량을 무대는 이따 솔치고 음량 자체를 그럼 왜 갖고 들어옵니까 하면 그 음량 자체를 그게 또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 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빅쇼가 됐든 뭐 미들쇼가 됐든 어떤 쇼 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이제 음량을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회관에 기 비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기 바꿀 그런 음량이 왜 필요합니까? 아, 의원님 거기 이제 본인들의 영향을 갖고 들어오는 공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대부분이 그렇던데요.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비율이 정확하게 음향을 갖고 오는 거랑 우리 음향을 쓰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부장님이 답변을 파악을 받으시면 안 해보시죠. 될 거예요. 예. 위원장님, 부장님 답변을. 예술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예술기획부장 정몽철입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관을 하게 되면은 뭐 공연장은 이제 사용료를 시 같은 경우는 되고 그다음에 부대 시설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음향 감독님이라든지 조명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하는 이제 예술 단체들은 저희들이 다 그 오퍼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음향하고 조명하고 다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저희 감독님이나 음향 감독님이 그 작품에 대해서 언제 이게 음향이 들어가고 조명이 바뀌어야 될지를 이제 잘 모릅니다. 그때는 이게 하나의 작품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컨트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7월달에 했던 뮤지컬 맘마미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팀들이 하나의 원팀으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음향하고 조명하고 오프를 다 보지만은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이제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모든 이제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이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작품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이제 음량 장비를 들고 들어오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음향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장비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장비를 안 들고 오고 기존에 있는 장비가 그러면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다 쓰고 보충해서 좀 더 나은 이제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장비와 뭐 또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장비하고 더 이제 효율적으로 네, 그렇게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가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장비보다 수준이 낮다 이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수준은 상당히 저희들이 뭐 좋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층에 조금 이제 부족하면은 그쪽에서 외부에서 또 가지고 온 거를 저희들이 같이 이제 결합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요지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왕 이번에 뭐 음량도 바꾸고 뭘 바꾸고 한다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고객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고객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고객분들이 문화회관을 대관을 하거나 문화회관을 빌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좋은 작품을 뭐 그제 시민들한테 또 선보이고 또 뭐 하기 위해서 하지만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 감독들이 모든 거를 다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장르 작품을 몇 달씩 연습을 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큐시트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작품에 참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하나 까딱하면은 또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작품에 해서 같이 움직이는 한 작품이 있으면은 보통 큰 작품이 온다 하면은 거기에 음향팀, 조명팀, 무대팀, 특효팀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아니, 이해를 제가 해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음량 네네.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향 사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음향 장비가 워낙 메이커마다 다 틀리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선호하는 음향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오파드라는 이제 그 메이어 제품사를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제품을 또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손에 익는 그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거를 써 무조건 사용해라라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이 손에 익고 익숙한 장비를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오면은 아예 우리 갖고 있는 장비를 안 쓰네. 저것들이 새로 세팅을 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사용하고 손에 익었던 장비를 쓰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는 뭐 때문에 그 고급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엔진으로 따지면 엔진이 크면은 저희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작품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거제 지역에 저희들이 대관하는 게 보통 한 80개 정도의 이제 연간 이제 대관, 많게는 한 100건 정도의 대관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장비와 좋은 제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장비 갖고는 그게 안 되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20년 전에 이제 다 설치를 했던 거라서 너무 이제 사용도 오래되고 요즘에 많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7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많은 이제 음향 장비들이 다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이제 지역에서 뭐 다양한 이제 복합이라든지 예술제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다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하는 이 소위 말해서 그 대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7년 전에 바꾼 지금 기존에 있는 음량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그렇다 하면 이번에 음량 교체는 안 하네. 음향 교체는 없습니다. 이번에 음량 교체는 전혀 안 하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좀 더 뭐 사운드가 크다든지 음량이 좀 더 이렇게 고급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교체를 해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 아까 뭐 자기들이 만지는 이게 자꾸 틀리다 그러시는데 이게 그만큼 그 만지는 게 틀리면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합니까? 네, 사용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쉽게 말해서 A사라는 제품이 있고 B사라는 제품, C사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그 조작하는 매뉴얼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뭡니까 그 관장님 말씀대로 그 문화관 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 대형 뭐 캐처라든지 이런 대형을 그거는 그때 말씀은 그 규모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음량이 안 돼서 그랬다. 그러니까 무대 음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대에서 뭐 음량을 말씀하시는 기계가 아니고. 무대에서 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스피커들이 다 달려 있는데 보통의 저희들이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캐치라든지 이런 거 아주 이제 대형급입니다. 대형급이면은 그만큼 물량이 정말 크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안 되고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1층이라든지 2층하고 음향 밸런스가 똑같아야 되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관 공연들은 다 커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이런 이제 대형 작품이라든지 대형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그 팀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무대 그렇습니다. 바꾸고 그다음에 무대에 저 따르는 뭐 벽에 특수 음량인가 뭐 이런 거 다 바꾸고 하면 네네. 캐치라든지 큰 행사는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네. 다 교체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뭐 맘마미아 공연을 해서 뭐 전체 다 100%는 사실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작품마다 금액들이 다 틀리고 사실 뭐 여기 의원님들 잘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역에 한 2달 정도의 공연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부산, 대구 외에는 지방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료가 한 70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작품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는 작품들, 뭐 2일 사회라든지 3일 사회라든지 할 수 있는 작품들은 뭐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7, 8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무대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그 공사가 이제 1년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 11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말. 네,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테스트하고 뭐 하고 이러면 천상 또 2025년도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2월에는 그 다시 뭐 재오픈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우리 그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신검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14조의 관람료 감면 12호 그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이게 뭐 지금 문화예술가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인구 증가 관련된 거라서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네. 그 지금 다자녀 가정이나 그 출산 또는 입양으로 가구당 3자녀 이상이 되는 세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가 지금 되고 있어서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데 네. 우리의 뭐 다자녀의 어떤 뭐 정의 규정이나 다자녀와 관련된 뭐 정부 정책이 바뀌면 네. 아마 우리도 이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네, 텐데 네. 그때 개정을 뭐 문화예술가가 아니고 네. 기획예산 담당하실에서 이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적용될 거 아닙니까? 예, 뭐 맞습니다. 감면료 50%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그 호텔 객실을 지금 객실이 몇 개였습니까? 제가 호텔 객실을 정확하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조를 했죠? 일단 그게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올 연말까지 다 철거를 하고 구조 안전 진단까지 해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럼 이제 뭘로 바뀝니까? 그 그게 부분. 지금 문화지역이라고 문화시설로 바꾸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개만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 문화남 초대권. 네. 이게 예전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예술재단의 행정복지위원회 했을 때 네. 그때 정말 많이 말씀했었던 건데 감면이 다가 아니고 네. 그 저소득층한테는 네. 감면 받아서 5만 원, 3만 원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문화나눔 초대권을 네. 좀 해야 되는데 공연기획사 일반 공연기획사 들어오면 초대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공연. 그래서 공연기획사하고 네. 일정 부분 예. 만약에 공연에 들어오면 예. 이게 문화나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 문화나눔 초대권을 일정 부분 뭐 50장이면 50장, 뭐 예. 100장이면 100장 예. 좀 사회공헌 차원에서 예. 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공연은 문화나눔 초대권이 가능하지만 네네. 예, 개인적으로 공연기획사 들어오는 건 그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예. 대관을 할 때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니까 문화지음에 이제 재단체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용료 부과가 되죠. 사용료도 부과하는데 재단체가 지금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뭐 안 들어오면 뭐 예, 예. 지금 안 들어오면 상관없고 문화예총만 그제 예총이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에 입주를 해 있는데 그 단체가 들어오는 거지 개인 어떤 문화예술 단체가 들어오지 그러면 않습니다. 예총도 지금 사용료 부과되죠. 예, 부과되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참 철야 기준 강화하신 거 이거는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고 예방도 되고 지금 뭐 어쨌든 새벽 2시 되면 더 이상 작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건 아주 작은 거지만 잘 개정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마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현장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그제시 3호의 민간 위탁 촉지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으며 운영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며 위탁 범위는 청마기념관 운영 사무 및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위탁시설로는 청마기념관, 청마생가, 청마묘소가 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자격 기준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제시 3호의 민간위탁 촉지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분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03호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그제시 청마기념관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그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지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그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청마기념관은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약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특별전시, 문화행사, 서적 발간,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마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은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마 선생의 문학정신 전성 보존과 지역 문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곳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지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 위탁 대상 사무로 판단되어 민간 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이 지금 그 관리를 하는데, 네. 그럼 이게 뭐
또 재공고를 합니까? 새로? 예. 아니면은 청막기념 사업회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 위탁을 공고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사례에서 네. 청막기념 사업회 한 군데만 이걸 하겠다고 들어옵니까? 다른 단체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까? 과거에도? 위탁자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청막기념사업회만 들어오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법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왜 그만 들어오는 거는 그 전문성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하게 요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네. 막 이 단체에서 들어온 거 저희가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공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 그러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네.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이제 수탁자로 하겠다고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요 사업회 한 곳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요 한 곳에 선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또 여기서 하겠네, 그죠? 그 올해 공고를 이제 내봐야 그거는. 아니 그거는 그래서 또 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래 왜 여쭤봤냐면은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지원금이 1억 2,500인데 한 10억 준다 생각하면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청막기념사업회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올려주라는 뭐 개념도 조금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관장 한 분, 관장은 월급 안 받아간다 아닙니까? 받아갑니까? 활동비 정도 좀 그러니까. 받아가고 예, 그다음에 매직으로. 학교에서 한 명, 직원 한 명, 딱 둘이서 근무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다 인건비라는 소리 아닙니까 거의? 근데 인건비와 일부 사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한 10억 주고 있어 그래. 10억. 근데 이제 정말 기념관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목포대책 기념공원, 칠천양 해전공원, 뭐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 이런 어떤 비슷한 시설의 어떤 인력이나 그런 사비를 비교를 해서 예산을 물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옥포대첩 저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예, 아니면은 그건 관광공사에서 개발공사에- 다 합니까? 예. 관광공사에서 다 예, 위탁해가지고 다 합니까? 예, 예. 그럼 인건비가 두 번 안 나가겠네 거기는. 그렇다 하면. 대행사업으로 저기 이제 개발공사에다가 사비를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예.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받아가 돈을 예, 받아가 예.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직원 뽑아가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안 그럽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전문성 때문에 처음에 그럽니까? 위탁을 개발공사에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좋은 거는 할라 하고 안 좋은 거는 빼삐고 그게 개발공사 갑니까 그러면? 그게 그래 따지자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되든 안 되든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다 암아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거는 돈 되고 좋은 거는 수익 사업한다고 다가가고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그 참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돈 안 되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일관성도 없고 그게 한 10억 주고 있어 또 받아갑니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상입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타신일에 다녀오고 우리 노자 의원도 같이 갔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위탁을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위탁을 했고 네 번째니까 총 지금까지 6년 정도. 6년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누가 해도 이게 참 우리 거제에 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인데 이게 참 뭐 저도 뭐 행사에서 매일 가지만 뭐 이 한업체가 계속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뭐 누구라도 조금씩은 뭐 좀 그런 뭐 좋은 건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경쟁도 하고 워낙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관리하는 걸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했는지 계속 이분들만 하는가 싶어 그걸 하나 여쭤보려고 질문 드렸어요.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영구 의원도 질문하려고 가득 써놓고 제 조례 때문에 가시는 것 같는데 좀 힘들더라도 그 관광개발공사서 한번 하면 어떻게 해서 한번 동료도 한번 해보시고
그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지 위탁할 때 네. 뭐 한 군데만 계속 한다는 거는 좀 모양새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뭐 개발공사하고 위탁 시설 하던 데서 하고 해서 뭐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되는 거는 또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데 계속 그 위탁 선정을 한 군데서 이렇게 계속 하니까 또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도 지적도 하시고 하는데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이번에 좀 잘 해보라고 하면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사 동의는 받더라도 저희가 팀원들이 기간이 좀 거의 다 그런 있으니까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개발공사랑 좀 협의를 예,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민간 위탁을 하자 말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누가 하든 그거는 그 차후의 얘기고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민간 위탁을 하지 말자가 되면 여기서 부결을 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부결되면 어찌 됩니까? 민간 위탁 안 하고 직행을 하든지 뭐 안 그러면 저쪽에 개발공사 대행을 맡기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부서 자체 내에서. 근데 아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네.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일단 민간 동의하느냐 위탁에 안 대한 하느냐 동의는 동의 아닌데.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는. 저희들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랍습니다. 이 청마기념 위탁 기관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지금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위탁 운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마기념사업회에서 네. 뭐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아까 공사에 네. 맡기기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우리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우리 양 의원님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수가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공사가 이 청마 기념관 그리고 청마생가, 청마묘소를 이렇게 위탁할 수가 있느냐, 그게 적절하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게 운동장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 시설이 아니고요. 청마기념관 안에는 청마의 건물이 지어지고 또 기념관 관리뿐만 아니라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청마문학상, 청마문학제, 청마의 혼을 우리 그제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나가서 청마의 문학적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데 있어서 그 정신과 혼을 쫓아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사가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고요. 이 청마의 문학적 업적과 혼을 살리기 위한 오래전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해오셨던 지역사회의 문인들과 또 청마기념사업회라는 청마고향에 대한 논란들, 법정 소송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청마 동랑 선생이 거제 출신으로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데 있어서 통영과 소송까지도 전개를 했고요. 거제에 자긍심을 내놓는 대표적 문화인물로 청마를 꼽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또 그러한 문학적 업적을 전국에 알려 선양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저는 현재로서는 기념사업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앉아서 뭐 독점하거나 독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독차지하고 독점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문제인 양 공사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마기념관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위치 또 청마기능을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조금 무시되어진 상황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들인다면은 다른 데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10억을 들이냐면은 뭐 한국문인협회라든지 한국의 어떤 유망한 그런 단체에서도 관심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출향인이고 이분은 우리 지역의 고향 사람으로서 이제 그와 같지 않는 거제의 정체성 홍보와 관련돼서 했을 때 이 사업들이 좀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를 내리는 것들은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다른 기관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들 함께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우리 지금 이게 청마기념관 민간위탁이 그 우리 그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에 네. 그 사무에 해당하는 특수한 전문 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맞죠? 예, 예. 그리고 책자 그 1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딱 가지고 계시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아, 예, 예. 보면 이게 지금 이야기하신 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이게 공사나 다른 민간에 주는 거 지금 이제 공개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공개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뭐 네. 근데 지금 1억 2천으로 네. 공모를 하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낸 거는 아니, 민간의 제 위탁 여부를 제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예.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해가 지금 적정이라고 지금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보면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보면 네. 직접 운영 시 이거는 이제 공사에 대행 사업으로 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공사도 순환보직이라서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후에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시가 직영하거나 이 직접 운영 시 이거는 공사가 운영하는 것도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순환보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토했다고 봐도 되죠. 일단 그 공사에서 꼭 공무원처럼 순환보직이 안 된다. 대행을 그렇게 주게 되면 예. 순환보직이 됐고 그 사람들 급여가 얼마입니까? 근데 1억 2천까지도 예를 안 들면 되잖아요. 개발공사 같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거를 비교하면 또 거기는 청소년 그 지도직들만 근무를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딱히 우리 공무원처럼 특정인이 아니라 계속 순환보직이 순환보직이 안 돼서 된다. 전문성 살릴 수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그럼 말씀을 그 밑에 드리기 보세요. 곤란하고요. 경제적 효율성. 예. 세 번째, 직접 운영 시 학예사 및 직원 등 공무원 등 공무직을 채용함에 따라 정원 및 예산 부담 증가에 따른 경제성 저하. 이거는 공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지금 예. 공사가 있으면 1억 2천 예. 5백만 원 갖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이것도 이건 내용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 우리 조례에 우리 그제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서 예,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주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예, 보충 발언 네네네, 우리 알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어디 이게 주지 말고 개발공사를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엄연히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용도로 까에서 좀 노력을 해라 그거죠. 거기서 중에 뭐 전문성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그 수탁위원회에서 할 거라서 그랬지 뭐 거의 뭐 의원들이 왜 개발공사도 있는데 하는 그 의무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에다가 다양하게 한번 선정을 받아봐라 하는 그런 주문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오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 보충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그 노 의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우리 조대원 의원이나 신금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뭐 마찬가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잘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수탁 기관이 여러 기관을 다 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차원이지 그분들을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잘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뭐 행사만에서 꼬박꼬박 가는데 잘 나오고 계십니다. 일단 뭐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우리 그 조례에 보면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 실시한 후 평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개할 거죠, 90일 전까지. 공개했습니다. 해놨어요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김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단독 입찰하면 단독 입찰이라는 말이 그렇네. 단독으로 그거 하면 70점 이상입니까? 평가가? 수탁? 뭐 하여간에 법률에 네. 다 근거를 가지고 하실 거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우리 여기는 동의안에 대한 예, 맞습니다. 예. 여부를 묻는 거니까 나머지 그 이후에서는 부서와 수탁 선정위원회 그걸 전문성을 믿어주기로 합시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관 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